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늘도 다분히 주관적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제너럴 찍어달라는 그 요청이 몇몇 분들이 계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가지고 용기가 잘 안 나네요. 왜냐면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전화 타로를 안 보신 분들은 제 친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가 뽑는 건데, 그러니까 타로 리더, 타로 마스터가 뽑는 건데 맞을까? 온라인 타로가 맞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맞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마찬가지로 제너럴이 이 어떤 특정한 개인 리딩이 아니라 제너럴이면 이제 그거를 뽑으신 분들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뽑겠지만 이게 잘 맞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좀 세상 밖으로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조언이나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뭐 2월의 운세, 뭐 연애운, 뭐 재회운 이런 거를 조금 찍기에는 제가 좀 확신이 없어서 오늘도 개인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카드 뽑기 전에 다른 주제로 제가 뽑아봤거든요. 자점을. 근데 그게 너무 찰떡같이 나와서 사실 이거는 좀 그것만큼의 그렇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까 뽑았던 거는 이제 뭐 사견이지만 사적인 이야기지만 다음에 찍어보도록 하고 그때도 카드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살았던 집과 관련된 신비썰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한 딱 4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재계약 한 번 해서 2년, 2년, 4년을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타로 리딩 이제 상담을 하는데 손님들 중에 뭐 사업운을 보시거나 취업운을 보시는데 그 집터나 사업장의 터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온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는 가셨냐, 뭐 사업장은 언제 들어가신 거냐,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시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좀 타로로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집터가 이분이랑 잘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집이나 사업장을,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그 날을 잡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위치가 괜찮을지 몇 개 그 선택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A는 잘 맞는지, B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제3의 어떤 걸 좀 찾아보셔라. 이런 거를 좀 봐드리는 편인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혹시 뭐 신점을 보시는 거냐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신점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카드로 읽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로 리딩을 그러니까 타로 리딩 한다고 하잖아요. 타로 상담을. 그거를 타로를 읽는다라는 뜻인데, 타로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읽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개인의 뭐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타로 카드는 이제 진짜 거들 뿐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인생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지금 중요한 메시지, 지금 중요한 운을 좀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머무는 공간과 잘 맞는지 아니면 이사 가실 운이 들어왔는지 그 이동을 해서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어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좀 들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좀 뭐 하나를 결정을 하면 아까 선택을 해야 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리스트업을 합니다. 리스트업을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뭐 예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남향인지 몇 층인지 방이 몇 개인지 뭐 지은 지 얼마나 됐는지 뭐 동네에 편의점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포기 못해라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당시에 매물을 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한 50개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서 그러니까 집이 나가버려가지고 계약이 돼서 못 본 집 빼고 50개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한 그 리스트 중에서 85점 이상인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까다롭게 집을 보는 편이라서 한 공인중개사 분은 애랑 씨 그렇게 따지면 집 못 구해요. 계약 못 해요.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좀 그런 편인데 그렇게 몇몇 지역을 알아보다가 이상하게 거의 매주 그래도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이 자꾸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다른 분이 저보다 먼저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 당일날 조건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계약 당일날 그 자리 전 계약 못 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세 번인가 네 번이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지쳐가던 중이고 저희 부모님도 아, 너 알아서 해라.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뭐 공인중개사분도 막 좀 화내신 분도 계시고 아니 도대체 어떤 집을 원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 그 정도 금액에 이 지역에서는 못 구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좀 조언? 어쨌든 현직자시니까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점, 90점 이런 집들을 막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볼까 해서 그 전날 매물을 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서 그중에 이제 중개사 몇몇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되게 호의적이셨어요. 결국엔 그분이랑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뭐 이거는 나갔고요. 이거는 뭐 특수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매물이 한 3개, 4개를 그날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였는데 를 딱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기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그 살고 싶은 지역에 임장을 계속 다녔는데 거기는 첫날인데도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4월이고 그래서 막 벚꽃이 흩날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그날따라 참 바람도 좋고 그 날씨도 되게 좋긴 했어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는데 근데도 신기한 게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매물을 세네 개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 집마다 기온이 달라요. 심지어 같은 동, 층만 다른, 같은 라인 층만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온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물은 들어갈 때부터 좀 기온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혼집인 것 같은데 너무 짐이 없었고 어수선했고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베란다에 결혼 사진이 좀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이제 떠봤죠. 이제 중개사분을 떠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혼 부부가 1년을 채 못 사시고 한 분은 나갔고 이제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 빼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냥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저랑은 잘 맞는 집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기 전부터 그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였어요. 사실 조건은 그 네 군데 중에서 거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끝집이어서 제가 그 끝집 되게 고층의 끝집이라 웬만하면 그 집 가격도 괜찮고 해서 그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 여기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두 번째 집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크기도 크고 집이 일단 비어진 상태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태였고 층수도 괜찮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제가 그때 한 11시, 12시 낮에 보러 갔는데 지금 집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남향을 좋아하거든요. 남서향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집이 밝고 확 트인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남동향인가?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남동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조금 어두컴컴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구조나 이런 거는 제가 계약한 집보다 더 잘 빠졌었는데. 그래서 조금 뭐 거기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제가 간 집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집은 벽지를 다 뜯고 장판도 다 뜯어놓은 상태였어요. 리모델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멘트가 이제 보이는 그런 상태의 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여기 해야겠다라고 그냥 마음이 섰습니다. 제가 50개의 매물을 보고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막 결정을 못 했는데 그 집은 보자마자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엄마를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그날만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번을 가봤어요. 왜냐면 계약할 거니까. 그래서 그 집을 계약했어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조건들이 더 좋은 집이 많았거든요. 그 점수, 이성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근데 그 집이 뭐 심지어 거긴 남양도 아니었어.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남양이 아닌 집은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그 집은 남동 남서 그 아파트 단지는 남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 남서가 있어서 봤는데 거긴 남서양이었어요. 근데 햇빛은 되게 좋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된 집이었고 좀 구축 아파트였는데 그냥 그 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제가 그 집에서 4년을 살면서 그 옆집은 세 번이 바뀌더라고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있던 집은 저가 들어오기 전에도 좀 꽤 오래 사셨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나간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는데 집이 한 두 번인가 보러 오셨다가 다른 이제 집을 내놓고 두 번째 보신 분이 계약을 하셨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도 되게 수더분하셔가지고 약간 제가 4년을 살면서 조금 찍힘도 있고 벽지도 좀 뜯어진 데가 있고 이랬는데 괜찮다고 그냥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집 주인님도 좀 그러셨어요. 집 주인님도 되게 한 번도 그러니까 계약할 때랑 재계약할 때 말고 제 집으로 이제 오신다던가 뭐 따로 연락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이 없고 저도 그랬고 그 되게 무난무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되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 귀신을 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꿈을 꾸거나 그 느낌이 약간 좀 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서늘한 느낌이 들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거나 막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조금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화장실 쪽으로 침대를 붙여놨었다가 악몽을 좀 몇 번 심하게 꾸고 반대쪽으로 붙였습니다, 침대를. 그러고 나서는 꿈을 안 꿨었나? 뭐 그런데 작은 방은 거의 안 들어갔고 방이 두 개였는데 작은 방은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제 생각엔 그 집에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그 터줏대감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지방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존재는 아닌데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특히 화장실이랑 작은 방에. 그래서 제가 집에 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과 꿈을 많이 꿨는데 그중에 꿈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가위를 좀 많이 눌렸었고 그래서 침대 위치를 창가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자는 게 훨씬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어떤 꿈들을 꿨냐면 제가 그때 그 집에서 향도 많이 피우고 명상을 되게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영성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좀 트이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향을 좀 피우다 보니까 그때 되게 자각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꾸긴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참 그 나탐님 아시죠? 그 영상을 보고 그 유채의 딸이랑 루시드 드림도 막 연습하고 이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럴 시간이 아예 없어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집에서 성공을 했었고 이제 꿈을 꾸면 꿈에서도 이제 향을 피운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꿈에서도 이제 그 싱잉볼 같은 거 연부를 외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향을 피웠어요. 근데 작은 방에서 이제 어떤 하얀색 소복을 입은 그런 개화기 같은 느낌의 한복인 것 같기도 하고, 독립운동, 독립투사 같은 그 유관순 열사님 같은 옷을 입은 여성분이 작은 방 창틀에서 되게 막 서럽게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향을 피워놨으니까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가 꿈인데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작은 방에 향을 피우지 않지. 전 작은 방에 옷만 놓고 향을 피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아,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를 자각을 하고 옆에 있는 존재를 봤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왜냐면 창틀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그 여성분이 서럽게 막 흐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분한테 사람이면 남고 사람이 아니면 갈 곳으로 가셔라 이렇게 좀 달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꿈에서 천도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천도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보기만 했지 천도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영혼들을 위한 제사 이런 거로만 알고 있는데 꿈에서 제가 그렇게 향을 피워놓고 어떤 연불 같은 거를 외우면서 그 여성분을 이렇게 달래서 이제 천도를 한 거죠. 그 여성분의 그런 어떤 한이나 그런 원망, 서러움 이런 감정이 그냥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꿈에서.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돌아가신 분인 것 같은데 독립운동이나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을 이제 잘 달래서 보내드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꿈에서 엄청 큰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세 번 절을 하고 향을 꽂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그런 꿈을 꾼다던가 그런 경험들,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들어갈 때가 리모델링 하고 제가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입주를 하고 새벽 한 3시쯤에 제가 원래 그 시간 잘 안 자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쨍그랑 하는 그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니까 유리가 깨졌으니까 어떡하지? 약간 좀 정적 이렇게 멈춤, 얼어붙음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보니까 그 유리 선반이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화장실을 쓴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적도 있었고, 또 부엌에 이제 선반이 부엌에 있는 선반도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몇 번 이렇게 좀 혼자서 물건이 떨어진다던가 천장에 있는 선반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그 집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리가 깨지거나 뭐 선반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영화나 뭐 음악, 노래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영상 제작할 때 대박 나는 것처럼 저도 조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이사 온 다음에도
뭐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저는, 아,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이거를 좀 이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운이 바뀌기 전에 뭐가 깨지거나 혼자 물건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최근에도 이 에랑타로 사무실에도 앵마기 북어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뭐 근데 또 뭐가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제가 붙여놨는데 다시 또 떨어졌어요. 약간 두 번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런 것도 있었고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거를 지금 좀 뽑아왔는데 일단은 이 집에서 정말 그래도 조금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에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제가 히키코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사람들 안 만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 집에서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던가, 아니면 뭐 독서 모임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모임도 그렇고, 좀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경험이 좀 있었고, 우리 집으로, 실제로 그 집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와서 많이 놀러 오고 이제 카페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막 사랑방처럼 같이 놀고 그때 또 이제 타로도 여기서 배웠다. 그래가지고 타로도 막 봐주고 같이 싱잉볼 치면서 명상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참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그런 이런 재미난 신비썰도 많이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이런 걸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블로그 시작한 것도 사실 이때부터네.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도 이제 이런 좀 재미난 이야기들, 제가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 뭐 가피썰 이런 거를 좀 이제 꿈 얘기 이런 거 쉐어링 하면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영성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애랑이 블로그를 보시고. 그렇게 좀 영적으로도 사람들과 이제 좀 의견을 공유하고 비슷한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도반들을 많이 만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이 남자 문제도 사실 있기는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라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영적으로 특히 많이 성장을 했었던, 그렇게 만들어준, 그리고 영성이 트이게 해준 그런 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되게 난 좋게 남아있거든요, 그 집이. 근데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 이거는 좀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그런 상황일 때, 막,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때 이 카드가 나오는데, 이사 갈 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 이 집을 더 살 수 있었는데 더 살길 바랬는데 모두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제가 느꼈던 게 그냥 한 4년 계약을 이제 제가 재계약이죠. 4년 차쯤 재계약을 하기 한 몇 달 전에 이 집과 운이 닿았다. 나의 인연이 닿았다는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싫고 뭐가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사실 딱히 아니긴 했는데, 그냥 이 집과 연이 닿았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집에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맞나? 좀 이게 확고하게 마음이 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고 또 확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지금 생각하면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사를 한지 진짜 한 달 만에 다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동수가 대단했죠, 그때. 예, 그때 혼란스러웠는데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이 집 말고 그 한 달 정도 있었던 그 집을 나오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명확하고 클리어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뇌하는 시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유혹은, 그 집이 저를 유혹한 거겠죠? 그 집도 저를 많이 좋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집 나올 때, 너무 고마운 것도 많고, 그 집이 사실 되게
왔어서 약간 정말 원래 이사하면은 그거 하잖아요. 입주 청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반 입주 청소급으로 엄청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집은 한동안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아, 그 집 참 좋았는데 저랑 좋은 추억이 많았던 집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좋은 인연이었던 집이었고 여러 가지 고뇌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힘든 일도 많고, 일도 두 번이나 그만두고, 직업도 바뀌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조금 현명해진 에랑이가 되어서 지금은 그게 한 이제 만 5년 돼 가는데, 어, 정말 좀 저에게 중요한 경험이었고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집이 에랑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지금은 이제 새 주인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만 이 집이 저는 집도 어떤 그 공간도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우리 이제 인연이 다 했지만 그 집주인분도 참 좋으셨어요. 나갈 때도 너무 좋은 덕담 많이 해주시고 잘 지내고 계시길. 네, 훌륭하신 분이셔가지고 인격적으로 이 집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지? 음, 약간 지나치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나랑 있을 때도 이렇게 불면증이 걸리고 잠을 못 자더니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자기도 되게 저와의 추억이 제가 이렇게 많이 좀 흔들리고 고민하고 제2, 제3 몇인지도 모르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거를 이 친구가 참 많이 봤잖아요. 침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거의 침대에서 노트북 누워서 막 보고 재택도 했었고 막 이랬으니까 잘 할 거야. 어디 가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잘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된 다른 또 신비썰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재밌어 하실까 모르겠는데, 오늘도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쫌쫌짜리 찍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서 또 30분이네, 또 30분이야. 네,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꼭 제너럴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면서 안녕!